안녕하십니까.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입니다. 저희 폴리뉴스에서는 독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기사를 엄선해 매일 아침 모닝브리핑을 통해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폴리뉴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0일 정치부 뉴스 브리핑입니다. 차기 대선의 향방을 가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대진표가 완성되고 본격적인 후보 경선 단계로 접어들었는데요. 현재 박영선 예비후보의 등장으로 안철수 대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2월 여론조사상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박영선 전 장관이 안철수 대표를 앞서며 모든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연초 안철수 1위 현상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현상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 11일 폴리티비 업로드된 김능구의 전국진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1월 22일 4.7 재보선 향방과 바이든 시대의 외교 안보 전략을 주제로 2021년 첫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11일 폴리티비 업로드된 1월 좌담회 하이라이트에서 여권 내 차기 대선주자 새 인물 전망 등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5일 정치부 뉴스 브리핑입니다. 폴리뉴스는 2022년 차기 대선에 나설 여권 대선주자 3인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다뤘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대선주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입니다. 경고할 듯 보였던 차기 대권주자 이낙연 당대표의 일강 구도가 무너졌습니다. 이 대표는 당대표직에 남은 임기 한 달과 4.7 보궐선거의 승패 여부로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대선 주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이 지사는 꾸준한 인기 상승을 바탕으로 일강 구도를 그쳐가고 있습니다. 지지율 5%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 최근 29.7%까지 상승하며 단단한 1위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문으로 알려진 이 지사의 최대 과제는 당내 친문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6일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대선 주자는 정세균 국무총리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낙연 당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양강 구도가 흔들리는 틈에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마의 5% 지지율도 넘기며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굳히고 있는데요. 정 총리가 대권주자 노선에 가세한 것으로 보이면서 향후 여권 대선주자 3인의 본격적인 대선 존처전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2위를 두고 다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8일에서 9일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는 경합을 벌였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나경원,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11일에서 12일 리서치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현준 예비후보가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보다 앞섰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이원주 예비후보와 김영춘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는 두 후보가 경합했습니다. 정치부 마지막 뉴스입니다. 설 명절이 끝나고 본격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극심한 진통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피해 지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입법 속도전을 벌이는 여야의 정면 충돌이 예고됩니다. 12일 경제부 뉴스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2년간 지속된 배터리 분쟁에서 LG가 승소했습니다. 지난 11일 새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 소송에서 LG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5일 경제부 뉴스입니다. 폴리뉴스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전해숙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를 규정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교수는 지금 나온 법안이 다소 성급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고 해외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이 더 많은 규제를 적용받을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카드뉴스 소식입니다. 저희 폴리뉴스에서는 카드뉴스를 통해 경제 소식을 쉽고 재밌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카드뉴스는 폴리뉴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받아볼 수 있으십니다. 먼저 15일 카드뉴스입니다. 금융지주사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저금리 장기화로 주식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증권사들이 순이익이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카드뉴스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함에 대한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신주 1조 5천억 원과 연구채 3천억 원 인수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약 60%를 가진 최대 주주로 올랐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융특집 기사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개인에 대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277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권이 코로나19 방파제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쿠팡의 가치가 하나 5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지난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클래스 A 보통주 상장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상장 작업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JB금융그룹 계열사 전북은행이 전주시와 함께 2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업체당 최대 4천만 원 한도와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황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이사 대책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정보에 민감한 공인중개사들은 여전히 시중에 정보가 부족하고 불확실한 게 많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16일 폴리뉴스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